사실 좋은 주제, 신선한 소재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대학이 좋아하는 주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폴론 유지민 소장입니다. 오늘은 생기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좋은 주제, 신선한 소재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대학이 좋아하는 주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선생님, 그러면 대학이 좋아하는 주제는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대학의 논술 문제 그리고 면접 문제입니다. 대학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그 문제는 교수님들의 소양이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부에 완전 적합한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샘플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늘 1회차로 대학이 좋아하는 주제 인문사회편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대로 한번 가볼까요? 서울대에서는 역사학의 혼종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역사학과에 가지 않을 건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의 소양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학문이죠. 인문학적 소양은 인문, 사회, 그리고 자연과학에서도 모두 드러내야 합니다. 인문학적 소양, 역사, 문학, 철학이 베이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생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대에서 이렇게 역사의 혼종성이라는 추상적인 어휘를 던져주고요. 제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상적인 주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현상에 집중해서 고령화 저출산부터 사회적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례들을 막 나열하려고 하는데 다소 아쉽습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추상적인 주제부터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고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역사학의 혼종성이요. 그럼 구체적 논의는 혼종성이다라는 걸 조금 더 끌고 나가야 돼요. 사실성과 허구성입니다. 조금 더 점수를 더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역사학의 혼종성과 문학의 혼종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이런 역사의 허구성이 과연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배제되는지까지 가신다면 제가 볼 때는 완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꺼번에 풀지 않고요. 학년으로 갈수록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잡아도 되나요? 완전 좋죠. 그렇게 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면 생태주의와 사회적 소외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줬거든요. 선생님, 생태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대로 인간과 인간을 대하는 관점으로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이렇게 사고를 확장하여 우리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사고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계열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료의 편향성의 문제를 줬는데요. 이 주제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죠. 이때 제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건 키워드의 확인, 키워드의 활용입니다. 서울대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줬느냐? 자기 선택 편향과 생존자 편향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것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추상적인 주제, 자료의 편향성이다 라고 하는 거 하에 생존자 편향이다 라는 걸 가지고 조금 더 논의를 깊이 있게 하라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논리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에서 사회계열에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과학적 합의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정책을 할 때 합의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합의에
과학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책 결정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정말 그래? 왜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의식을 던지면서 논의를 펼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울대에서는 역사의 혼종성에 대해서 그리고 생태주의와 사회적 소외에 대해서 자료의 편향성과 과학적 합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연세대는 어떤가요? 라고 한다면 연대의 경우는 제가 재심은, 즉 자료의 활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합격생들의 생기부들을 보면 도서로 출발하는 경우도 많고 기사, 논문, 물론 베이스는 교과 지식이죠. 이때 그러면 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묶어낼 수 있을까가 추가 점수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술의 사용이다 라고 했을 때 기술의 사용이 좋아 나빠 이것뿐만 아니라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베이컨이라든가 서양의 철학을 통해서 기술의 한계는 묵자 또는 루센의 전쟁을 막는 이야기 등 동양의 사상을 통해서 균형 잡히게 의의와 한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 더 들어갈게요. 우리 통합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갖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제가 힌트를 더 드린다면 결론까지 가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노력에 의한 성과는 정당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비롯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뭐냐면 그러면 성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회적 계층,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도움, 배려를 등한시하는 결과까지 초래됩니다. 따라서 통합사회에서 시작해서 마이클 샌델까지 가고 결론을 그렇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한계점까지 결론을 도출하는 것까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려대도 아까 서울대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추상적인 주제 하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논의하셔야 하고 연세대에서처럼 통합사회에서 시작해서 경영 경제로 가도 되고 통합사회에서 시작해서 생윤이나 사문으로 가도 되며 고려대에서는 이것들을 통합해서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존엄성이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주제 하에 예를 들어 과거의 태양, 매품, 미 이렇게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례가 21세기는 과연 없을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런 사례를 갖고 와서 시간적, 공간적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와, 얘 관통하는 애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득의 재분배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주제 하에 소득세 또는 상속세, 부동산세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와서 이것이 노직의 사상으로 본다면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롤즈 입장에서 본다면 옹호할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서양의 학자로 본다면 옹호할 수 있지만 똑같이 노직의 서양의 철학자에서 본다면 비판의 여지가 있어. 이렇게 추상적인 주제하에 구체적인 사례를 두고 사상을 갖고 비교한 후에 그리고 각 개인들의 자신의 견해를 펼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대학이 원하는 균형 잡힌 사고이자 논리적 사고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대학이 좋아하는 인문, 사회,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혹시 제가 말이 빨라서 또는 이게 처음 접한 학생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여
질문을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직접 답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폴론 교육의 유주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